안녕하십니까, 코인카페입니다. 지금 시간 9시 50분이고요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뭐 내일 그리고 이제 10월 넘어가는 4분기로 넘어가는 10월이죠. 일단 9월달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 뭐 어저께 밤부터 오늘 밤부터 오늘 새벽, 어젯밤 오늘 새벽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거에서 살짝 벗어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방해드렸던,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짚어드렸던 이 부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한번 조금 예상과 빗나갔을 때는 한번 수정해야 되는 거지만, 수정하고 거기에 또 맞아 떨어진다면 그 또 방향을 또 다시 잡아 나가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이 여럿 있는데, 중요한 뉴스 제가 조금 뭐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뉴스만 조금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포문을 여는 뉴스는 애덤 리빙스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 비트코인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끊을 수 있는 인류 발전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대표 뉴스가 될 것이고,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예상해 드렸어요. 화요일쯤 날, 화요일이겠네요. 자, 요렇게 지금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역헤드 앤 숄더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헤드 앤 숄더로 빠질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 그죠? 헤드 앤 숄더, 이렇게 헤드 앤 숄더면 빠지는 패턴이니까 빠질 수 있다. 근데 빠지면 어디까지 빠진다? 여기 빠지는 거 예상해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제가 지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요렇게 되기를 원한다,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첫 번째 예상했던 대로 오히려 빠졌죠. 두 번째 예상했던 대로 올라오길보다, 제가 그러기 바랬던 것보다는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을 해드렸죠. 자, 요렇게 내려오겠지만, 자, 요거 틀린 거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밑으로 하방 이탈하면서 제가 또 다시 그려드렸죠. 자, 요 그림 요대로예요. 자, 요렇게 내려오겠지만, 횡보 하나 내려왔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올 것이다. 쉽게 내려온 만큼 쉽게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횡보를 잠깐 이어가고 다시 이 모습 이러면서 다시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자, 계단식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계단식 상승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려드리고 지우지 않았죠.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횡보를 조금 이어가야 되겠죠. 4시간 봉이니까 하루에 4개씩 만들어집니다. 아니 4개씩이 아니죠. 24시간이니까요. 4시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봉인데, 이거 뭐 정확하게 맞았네요. 저도 뭐 그냥 운이죠, 뭐. 그죠? 요렇게 횡보를 이어가다가 또 요렇게 이어갈 겁니다. 그렇게 예상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살펴봤는데, 자, 지난 반감기, 20년 반감기, 그리고 21년 모습, 그리고 16년 반감기, 그리고 17년 모습도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4분기 때, 반감기 다음에 4분기 때 강한 상승은 매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내일이 지나면 이제 10월이고, 그러면 4분기에 접어드는데, 이제 상승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털어낼 만큼 털어냈다, 이렇게 보는데, 한 번 더 흔들 수 있겠죠. 흔드는 거를 이렇게 횡보를 만들면서 자, 이런 횡보를 만들면서 다시 빠질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차트 볼게요. 이더리움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으면, 여기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해드렸죠. 여기서 다시 요만큼 하락할 것이다.
자, 그리고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비트코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더리움은 또 더군다나 지금 과매도 영역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더리움은 과매도 영역이에요. 자, 옆으로 쭉쭉쭉쭉 흘렀지만 결국에는 강한 상승. 자,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면서 털어내겠죠. 털어내다가 이더리움 역시도 횡보를 하면서 흔들면서 털어내고 흔들면서 털어내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이렇게 봤고요. 자, 다시 뉴스, 제가 포문을 열었던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경제학자 애덤 리빙스턴은 고정 공급량과 탈중앙화된 특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자, 고정 공급량 그리고 탈중앙화된, 이게 뭐냐면 한정량 정해져 있죠. 얼만큼을 발행하는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고정 공급량 그리고 탈중앙화된 특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정인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 국가가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정돼 있고 특정 국가가 발행할 수 없고, 달러는 미국에서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화폐. 비트코인이 화폐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종식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난리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화폐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종식하고 전쟁 자금 조달을 제한함으로써,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전쟁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세기에 세계 전쟁을 예로 들어 중앙은행의 등장과 금본위제 붕괴입니다. 이내 국가들은 투명한 전쟁세를 부과하지 않고 화폐를 발행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금본위제가 뭐냐면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달러를 그냥 지금처럼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이 달러를 갖고 있는 만큼만, 금을 갖고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금본위제를 없애면서 마음대로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음대로 찍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무기를 사고, 그쵸? 그런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자금을 또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도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이겨도 피해를 봐야 되고 지면 당연히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 자, 화폐를 그냥 마음대로 찍어내다 보니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또 찍어내는 겁니다. 또 찍어내고. 그러니까 전쟁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했으면 그만큼 그거를 그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리빙스턴은 13세기 중국 송나라에서 지폐붕괴, 18세기 그러니까 송나라에서의 지폐붕괴가 있었고, 18세기 프랑스의 아시냐의 초인플레이션 사례 등 화폐 발행으로 인한 전쟁 자금 조달과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의 역사적 사례를 지적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화폐를 무분별하게 찍어냈고, 그렇다 그러면서 화폐의 가치가 폭락했다.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폐 발행 권력은 곧 정치 권력이다. 정부가 단순히 몇 번의 키 입력만으로 화폐를 창조할 수 있으면 일반 국민이 직접적인 세금으로 지지하지 않을 폭력을 훨씬 초래해 발생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 즉 법정화폐는 모든 현대 전쟁의 숨은 공동 파트너라고 말했다. 법정화폐는 현대 전쟁의 숨은 공동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왜 투자를 하는지, 그냥 돈을 벌려고, 그냥 누가 벌었으니까 나도 벌겠다. 나보다 더 멍청한 애가 제가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다가왔다라면 이제는 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이 뉴스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뉴스예요. 우리가
우리가 암호화폐,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말씀이고 전쟁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무분별한 화폐 발행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나오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사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 우리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저도 애덤 리빙스턴, 처음 들어, 암호화폐 업계에서 처음 들어보는 경제학자인데 이렇게 또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한 화폐의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화폐와 국가를 분리하고 인류 문명의 전환점을 이끌 핵심 기술로 여겨진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은 과거 활판, 인쇄기와 같은 현대 혁신적 기술이 중앙 집중 권력 구조를 약화시켰듯이 아유 어렵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기술적 혁신, 사회적 결속, 예술적 창조 및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도로 인식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시세 지금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올라가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투자하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한번 돌아보고 이게 이게 확립이 된다면은요, 암호화폐 시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앞을 모르니까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고 모르는 거를 점점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면 이 불안함은 반으로 줄어들고 거기서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 불안함이 반으로 점점 줄어든다면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알아나가야 됩니다. 제가 뭐 시세를 얘기하고 추천드리고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이더리움 위에 토크나 머니 마켓 펀드를 출시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기조 변화. 근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 거에 넘어서서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위에서 토크나 머니 마켓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더브레이 얘기하잖아요. 다음 먹거리는 AI, 알더브레이, 이거다, 스테이블 코인, 이 세 가지다. 이 말씀 드렸어요. 이 세 가지, 그럼 세 가지만 투자해야 돼?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 AI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저장센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 저장센터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DID 시스템, 신원인증 시스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AI 하나로 파생되는 상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알더브레이는요? 알더브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신원인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근데 핵심은 알더브레이, AI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집중해도 자, 앞으로 굶어 죽지 않는 이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가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가 지금 굴리는 돈이 얼마라고 합니까? 4천억 달러. 564조 원이라고 해요. 564조 원. 564조 원 이상의 이상의 운용 자산을 바탕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를 선보였다. 금액을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최대냐?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만 블랙록의 비들, 온도의 OUSG, 프랭클린 텀플턴, BNJI와 같은 업계 리더들과 여전히 격차가 있다. 자, 이렇게 많이 한다는데도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더브레이, 온도, 예. 제가 온도, 알더브레이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세가 좋지 않으니까 흔들리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네들 떨어져 나가라, 떨어져 나가라. 그 다음에 시세는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개 뉴스만 해도 엄청난 뉴스예요. 자, 근데 더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1월 푸사카 하드포크로 확장성 도약 시동. 가격은 근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인데 11월에 푸사카 하드포크를 한다고 해요.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쉽게 만든다고 해요.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더리움은요, 이런 하드포크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부터 큰 상승이 있었어요.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큰 상승이 매번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기사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샘스모 국가 단위 비트코인 급진적 도입 국면 진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 보면은요, 모우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치를 위한 행정명령서에 서명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비트코인 확보 계획을 예산 중립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 매입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착수할 거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예. 근데도 지금 가격이다. 이 말이잖아요. 갤럭시 디지털의 알렉스 손 리서치 책임자도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치가 올해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올해 안에. 자, 올해 몇 개월 남았습니까? 10, 11, 12, 4분기, 그죠? 1분기 남았어요. 현재 미국 정부는 19만 8,01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모우는 미국 파키스탄이 먼저 비트코인을 확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여전히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가격인데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얼마나 높다는 얘기인지 얘기해 주는 거고요. 모우는 25년까지 이미 큰 상승장이 나왔어야 했다며 이미 큰 상승장이 나왔어야 됐다. 이번 사이클은 지연됐고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6년은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거예요. 25년에 원래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어야 되고 강세장이었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3개월, 1분기가 남았어요. 근데 그 4분기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뭐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26년이 원래 하락했는데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번 분기에 원래 상승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이 없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만약에 요번 4분기에 상승이 우리 기대에 미치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하락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것이고 하락 역시도 일정 부분의 하락 역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온도 파이낸스. 자, 요거 자산운용사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하브 아니포켓 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RWA거든요. 자, 온도 파이낸스. 온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온도 리플 XRP 레저의 미국 국채 토큰화한다. 예. 이거는 리플에도 호재, 온도 파이낸스도 호재예요. 근데 이게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런 이야기니까 지금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인해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큰 이야기도 이제는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네들이 예상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솔라나 ETF 10월 판도 바꿀까? 비트와이즈 첫날에 이 솔라나 ETF가 10월에 출시되면은 첫날에 1410조 원이 유입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비트와이즈. 이거 그냥 생뚱맞는 소리 아니고 자기네들이 분석 나름대로 한 거고 1410조 원이 유입될 거라고 해요. 솔라나 ETF 하나로 1410조 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세다 죽어도 이거 다 끝까지 못 세고 죽는 숫자잖아요. 예.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온다? 암호화폐로 들어온다. 암호화폐인데 근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솔라나 ETF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그 다음에 솔라나 다음에 있을 리플 레저, 수이, 도지
이것까지 하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암호화폐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잖아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상승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때 지금 암호화폐 업계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 꿈꾸는 영국, 느린 정책에 경쟁력 흔들린다. 우리 미국이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전에 미카법, 유럽에 영국의 미카법이 먼저 미국의 지니어스가 있다면 영국은 미카법,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법이죠. 그게 뭐냐? 규제를 만드는 거죠. 명확한 규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미국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영국은 느린 정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국도 나름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국이 미국 다음으로 암호화폐를 강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시세가 올라왔어요. 그죠? 새벽부터 시세가 하락하던 시세가 올라왔어요. 이제 불안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흔들 수 있어요. 방심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불안하면 덜 하시겠죠? 이 불안함은 어디서 온다? 내가 부족한 정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불안함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하나하나 주요 뉴스를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어요. 내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매일매일 내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매일매일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알아나간다면 이 확신은 점점 커져요. 여러분들은 불안감이 커지죠. 시세가 떨어지면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내가 이 업계를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모르던 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 확신이 커집니다. 확신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털리지 않겠죠. 엄청 많이 나오는 이 뉴스들 속에서 이 뉴스 안에서 뽑아낼 게 있고 이 뉴스로 인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다 말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